헌법재판소가요. 대통령 측에서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혀있는 길 좀 변경해 주십시오. 우리가 형사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요. 문영배 대행이 그대로 가겠다.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오전 10시지 않느냐. 탄핵 심판은 오후 2시다. 조금 전에 보니까 또 3시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요. 시간 간격이 있지 않느냐. 변론 기일에 당사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판부도 중요하고 증인 일정도 모두 중요하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런 진행은 정말 드물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피소취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피소취인이나 형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소취인에 대해서 재판부 사정 때문에 이해해라 이런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환 통지서를 별도로 보내면 다른 날짜에 소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걸 지금 강행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왜냐하면은 지금 핑계로 삼았던 거는 증인에 대해서 소환 청구서도 보내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시간을 바꿨잖아요. 예. 시간을 바꿀 수 있는데 날짜는 못 바꾼다. 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는 그 하루마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사건이 첫 기일이라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더불어서 구속 취소에 관한 신문 기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준비할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마치고 그 오후에 넘어와가지고 헌법재판을 해라라는 거는 그 날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예. 이전에 두 가지 재판을 모두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의 사건에서도 한 명의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세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오전에 형사사건은 그냥 알아서 해라. 게다가 또 이거는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이 겹치거든요. 그 변호인들이 물리적으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양쪽 사건 전체에 대해서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우리 그리고 참고로 검찰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인권 이래가지고 6시 넘어가면은 야간 조사 그리고 9시 넘어가면 철야 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동의를 못 받으면은 집으로 귀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는 시간을 뒤로 밀어가지고 7시부터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검찰보다 물리적으로 더 압박을 주고 고통을 가하는 진행 아닌가. 이거는 굳이 며칠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불이익을 줄 이유가 있겠는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의문스럽고 부적절하다. 자, 전직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한 분이요. 내가 30년 넘게 법조인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차 기일이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형사재판하고 딱 겹치는 날입니다. 형사재판이 원래 20일에 잡혀 있었는데 왜 이날 잡았는지. 20일에 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예. 윤 대통령 사건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텐데 예.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탄핵 사건에서는 본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냥 진행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법리상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네. 적절하지는 않다. 초시계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저는 진짜 35년간 법조인으로 일했는데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 분들도 법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 서울중앙 변호사님, 네. 같이 보시죠. 20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건 대통령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사건 다루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건데 몸이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다음이요. 헌재가 비난받는 건 선택적인 신속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선택적인 신속성이요. 한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은 2달 지나서야 변론기일 처음 잡히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문 대행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사재판 10시지 않느냐. 우리 헌법재판은 2시인데 4시간이나 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 탄핵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재판 좀 일찍 끝내줄게.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오가는 시간도 있고 뭐 점심 먹는 시간도 있을 거고 준비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증인들 겹치는 증인들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데도 선택적인 신속성을 헌재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란 건 이걸 이제 해본 분들은 충분히 뭐 잘 아까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재판을 준비하는 데는 저렇게 하루에 어떤 시간대가 다르다 그래서 저걸 저렇게 시간대로 나눠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형사사건과 탄핵재판이 같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겹치는 변호사가 총 21명의 변호사 중에서 13명 정도가 지금 겹친다고 해요. 그러면 네. 주력으로 아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13명 정도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일을 나눠서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준비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첫 번째 기일 둘 다 뭐 불출석해도 됩니다. 뭐 변론 준비 기일이고 공판 준비 기일이고 하나는 뭐 헌법재판소도 필수적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 이제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내일도 원칙적으로 출석을 그러니까 모레 20일 날도 출석을 할 예정일 것이고 근데 이제 20일 날 형사재판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공판 준비 기일도 중요합니다만은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이 있어요. 그렇죠.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에서는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법리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것은 있습니다. 구속 영장의 시간과 관련한 이번에 아마 법리적인 해석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더 어떠한 그 상당히 항변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변호인단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0일에 있는 구속 취소 결정, 이 취소 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증인 신문도 이게 그냥 간단한 증인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심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재판의 절차 진행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후에 또 연기 불허 결정이 났다는 걸 보고 이건 좀 너무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